과거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일어난 새로운 정상결전에서 아카이누와 샹크스가 격돌하였을 땐 샹크스가 아카이누와 에이스의 대결에 난입하였기에 샹크스가 체력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결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어졌고 제 아무리 샹크스라 할지라도 지친 몸으로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는 것조차 버거웠기에 아카이누가 연이어 샹크스를 압도하는 양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타인의 사정을 봐주는 인물이 아니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병든 노인도 공격할 수 있는 냉정한 인물이기에 계속하여 샹크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과연 해군 원수 아카이누인가? 과거 정상결전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군. 아오키지와의 생사결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 건가? 하지만 생사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나 역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이곳에서 내가 쓰러지게 된다면 루피가 쌓아올린 신시대의 신호탄이 불발될지도 몰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동기어진을 목표로 한다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더욱 거칠어졌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는 레드라인 전역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완벽히 제어하지 못한 터라 해군뿐만 아니라 혁명군을 포함한 동맹국 몇몇도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아카이누는 패기의 통제권을 잃었군. 빨간머리 샹크스,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또한 밀짚모자 역시 형장의 이슬로서 사라진다 라고 말한 뒤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양주먹에 마그마를 휘감은 뒤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서나 아카이누의 마그마가 샹크스의 가드를 뚫어버렸고 샹크스는 상반신이 불타버리며 멀리 날아갑니다. 우타는 엘레지아 사건 이후 목숨을 잃을 뻔하였지만 헌구우의 도움을 받으며 다행히 몸을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엘레지아에서 고든과 지내며 몸을 회복하며 음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타 역시 샹크스와 루피의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었고 그들이 세계의 운명을 건 전투를 앞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타는 고든에게 고든 이제 몸도 거의 다 나았고 샹크스와 루피를 돕고 싶어 라고 말했고 고든은 우타 네 능력도 강하긴 하다만 현실적으로 네가 황제들의 대결에 이기게 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 될 뿐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그 힘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나조차도 제어할 수 있지는 않지만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이라고 말하며 금단의 노래인 토트무지카를 부르며 고대의 악마 토트무지카를 불러내어 세계정부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이었기에 고든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타는 샹크스와 루피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매우 강했기에 노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장가를 불러 고든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야밤에 배를 타고 무작정 샹크스와 루피를 찾아 떠납니다. 샹크스는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상반신이 불타는 충격을 받으며 날아갔지만 무장색 패기를 통하여 어느정도 충격을 방어해냈으며 불굴의 정신력을 보이며 아카이누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패왕참을 사용하여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공격을 하였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뚫은 뒤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견문사례를 통하여 아카이누의 견문색 패기를 상실시켜버렸고 아카이누는 정확한 타이밍에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샹크스의 폐양참을 일부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몸이 잘려나갔으나 아카이누는 곧바로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재생시킨 뒤 변신홍련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방출시키는 경지를 선보이며 아카이누에게 강력한 폐양색 충격파를 명중시켰고 아카이누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찬스가 될지도 모르겠군. 이미 와노쿠니에서 견문사회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압박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분명 빈틈이 나오기 마련이다. 허나 아카이누 정도의 고수라면 견문색 패기 없이도 전투의 흐름을 읽어낼 것이며 점점 나와의 대결에 익숙해질 터 그 타이밍이 나오기 전에 승부를 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이자 카무사리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패왕어청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예상대로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가 상실되며 샹크스의 공격 타이밍을 완벽히 읽어낼 순 없었지만 점점 전투의 흐름을 읽어내며 샹크스의 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본능적으로 샹크스의 폐왕어천 카무사리를 허용하게 된다면 패배로 직결되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필살기가 기술인 지옥화마 천수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공격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지옥화마 천수와 샹크스의 폐왕어천 카무사리가 충돌하였고 이들의 충격은 엄청난 충격파를 형성해내며 샹크스의 쪽에서는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아카이누의 쪽에서는 순식간에 주변이 마그마로 뒤덮이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아카이누와 샹크스의 필살기가 충돌하였고 둘의 기술은 팽팽한 흐름을 보이며 어느 한쪽의 기술이 밀려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체력에 한계가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샹크스는 100%의 폐양어천 카무사례를 선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지옥화마 천수가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마저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하며 샹크스를 공격하였고 샹크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터벅터벅 샹크스를 향해 다가왔고 아카이누는 빨간 머리 기술마저 제대로 시전되지 않는 몸으로 내게 정면으로 맞붙는 건 만용이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 역시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였지만 포기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아카이누를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의 몸에 한계가 찾아오며 샹크스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심장을 부여잡으며 피를 토해냈고 아카이누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며 그치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명부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배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가까스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버텨냈고 다행히 몸이 완전히 뚫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전투불능 상태가 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다시 한번 샹크스를 죽이려 들며 샹크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아카이누의 상반신을 베어버렸고 샹크스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와 카타쿠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선보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카타쿠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의 각성을 통하여 한치 앞의 미래를 보며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뒤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키자루의 복부를 정확하게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지한 뒤 자신의 복부를 미리 빛으로 변환시키며 유동화시켜 놓았고 카타쿠리의 주먹은 키자루의 텅 빈 복부를 뚫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자신의 주먹의 끝에 감각이 미비한 것을 느끼며 설마 미리 계산한 수였던 것인가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고 키자루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너만이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앞면을 걷어차며 카타쿠리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카타쿠리를 추적하나 카타쿠리는 자세를 다잡으며 키자루를 기다리고 있었고 키자루는 그래도 빅맘 해적단의 2인자라는 건가 쉽게 쓰러지진 않는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으며 쫀득쫀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주변을 떡으로 봉쇄하며 키자루를 포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여유롭게 떡 감옥에서 탈출한 뒤 참으로 장난스러운 능력이구만 그런 능력은 안 얻는 게 나았겠어 라고 말하고 카타쿠리는 조금만 발끈하며 어이 능력의 성능은 능력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밀짚모자 루피를 보고 느낀 게 없나 라고 말하고 키자루는 밀짚모자의 능력은 솔직히 탐났는데 이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네 라고 말한 뒤 카타쿠리의 앞면에 발차기를 시도합니다. 카타쿠리는 키자루가 자신의 앞면을 노려 공격하자 급하게 가드를 하며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섰고 그 순간 미비하지만 폐양색 패기가 자연스레 카타쿠리의 팔에 휘감깁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당황하며 설마 이건 마마와 같은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키자루 역시 이를 파악하며 성장하게 놔두면 성가시겠군 이라고 생각한 뒤 템포를 올리며 카타쿠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키자루는 광신마격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카타쿠리를 공격하였고 카타쿠리는 미래를 읽을 틈도 없이 키자루의 공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천충원검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의 어깨를 찔러버리려 하였고 카타쿠리는 급하게 구운 떡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잠잘떡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짓뭉개버리는 데 성공했으나 이내 키자루가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몸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키자루는 야타의 거울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 빛을 총처럼 난타하는 기술인 광총 난타를 사용하여 카타쿠리에게 치명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카타쿠리와 키자루의 주변을 뒤덮었고 키자루는 카타쿠리가 쓰러졌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의 폐양색 패기가 발현되었고 카타쿠리는 아직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쿠리의 폐양색 패기가 더욱 강화되게 되었고 카타쿠리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을 넘어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는 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여기서 쓰러진다면 마마 그리고 가족들에게 면목이 서질 않는다고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의 주먹에는 폐양색 패기가 휘감아져 있었습니다. 또한 키자루 역시 세상에는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라고 말하며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들의 대결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